저희 1차 했는데 뒤에 문제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산지 동무 1차는 이제 버릴 거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제 수분돼. 안녕하십니까. 지금 9월 12일 추석 특강인데 1102하고 1103, 4는 산지 경영사 2차 모의고사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기묵이라는 어떤 그 농산물 경매사가 지금 9월 12월 1일날 대전에서 유로 올 겁니다. 유로에서 1인당 5만원 받든지 뭐 7만원 받을지는 몰라도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다고 지금 해놔서 참 고맙다 해가지고 지금 비용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해놨고, 우리가 11월 2일날 산지 수분사 2차를 끝나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해달라 이렇게 지금 카페에다 올려놨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농산물 경매사 2명한테 섭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를 한 1시간이나 좀 해달라.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수분사 2차에 방해 안 되게끔 모의 경매를 지금 한 2사람한테 부탁을 해놔가지고 비용은 제가 계산하는 제가 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 있으면 내주시고 한 10만원, 20만원 내가지고 강사를 섭외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수험생은 약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의경매를 오늘 연습회가 강의 올린 게 1100, 2에 3, 4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고 컴퓨터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얘기를 하지만 토탈 얼라브 캐치 12개, 그리고 원산지 포시 12개, 그리고 거래 단위에 노는 게 있잖아요. 상품성 평가하고 이제 그 부분 거래 단위 우리가 다 있죠. 거래 단위 여기 보면은 이거 상품성 평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이제 이거 강의 나갈 거니까. 상품성 평가에 생굴 있잖아요. 생굴하고 생굴하고 바지락, 고마, 그 다음에 양태 수조기, 그러니까 문어, 전어, 서대, 조피불락, 고등어, 오징어, 대구, 백조기, 삼치, 붕장어, 뱀장어, 참가랑어, 기타. 여기도 보면은 한 30가지가 있죠. 이 30가지. 뭘 중복되는 거 있지만, 원산지 12개, 토탈 얼라바 12개. 망이라고 돼, 망. 예, 홍합통 때. 망 하잖아요. 조개. 망은 먹는 게 망이죠. 거래되니까 망이 없잖아. 여기는 없어도 지금 실무적으로 쓰고 있어요. 다양한 게 보세요. 망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상단 적용 예외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예,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지금 5kg 이런 걸 또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 거래 단위하고 원산지 포시 보면 원산지 포시법하고 품질 인정입니까? 그것은 꼬리포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전제를 해가지고 그런 제품을 우리가 한 4, 50개는 현장에 가서 봐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모의고사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모의고사가 고등어가 7kg가 없습니다. 고등어가 7kg 없는데 옛날에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등어는 5, 8, 10, 15, 16, 20kg잖아요. 아마 여기에 맞춰서 산지 경매사 1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군내제 농산물 쪽의 산지 경매사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지 경매사가 1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지금 이쪽에 맞춰야 됩니다. 법입니다. 법 이거는. 그리고 이제 갈래는 갈래지만 요번에 산지 경매사 모의 경매도 요번에 발표가 나면은 그걸 정보를 준다 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준다 했으니 그걸 가지고 그 대신에 우리는 준비할 건 토탈 얼라브 캐치 12개, 그리고 원산지 포시 12개, 그리고 나서 거래 단위, 요거는 우리 수분사 2차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 있는 아이템 있잖아요. 제품을 반드시 좀 해가지고, 현장 가서 아이템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연습을 해봤지만, 아이템을 모르니까 일단 어묵밖에 생각 안 납니다. 고기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벌써 3초 지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는 그 문제로 날아갔습니다. 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농산물이나 저쪽에 군에서 한 사람들은 강의하는 사람들한테 참고는 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시험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왜 산지 경매사 1회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1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정보를 벤치마킹을 하지만 그 사람을 다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모의 경매 하시는 분들도 너무 농산물의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에 수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법이 다릅니다. 지금 법이. 근거가 다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윤행은 지금 이번에 강의 듣고 지금 이거 수분사 일본에서 20분까지 한번 보고 왔어? 강의 들어서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으면 일단 빼고 지금 일본에서 20분까지 행이 저번 강의를 듣고 해오라 했어. 일본에서 20분까지 행은 해왔어요? 다
다는 모르는데 일부 해왔어. 일부 해왔어요.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그러면 넘어가고. 왜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진도 나가기 때문에 그 지나간 걸 지금 리바이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잠깐 이제 들어오고 싶은데 그거 알아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제가 94페이지 한번 내어보시겠어요? 몇 문제 맞죠? 94, 84년. 심의 직무는 부산에 했고 강의 들으시고요. 행걸 리바이브를 잘 못합니다. 그 1차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으면은 따라갈 그 시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포중국에 2번하고 3번, 4번은 어제 아래 강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법령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자, 법령을 저번에 그 강의를 했지만 이거 산지경비사 법령입니다.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는 지금 저 수부사 2차 저 기본서까지 할 겁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보고 있는 책을 보든지 그거 알아서 하시고요. 산지경비사 안 본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할 시간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이 차가 지금 산지경비사 한 사람들한테는 쓰는 연습만 하면 되지만 산지경비사가 별개다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는 심각할 겁니다. 이 차가 좀 심각하더라도 뭐 제가 뭐 해줄 수는 없고 제가 산지경비사까지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신 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형 저번에 유통법을 하면서 제가 지금 그 나간 게 몇 페이지 나갔어요? 하나도 안 나갔어요. 나갔잖아요 저번에. 아니야 형 시간 없어요 지금. 250번 그 저기 벌금만 나갔는데요. 지금 저 48페이지 하고요. 252페이지 나갔습니다. 예. 252페이지가 252페이지가 보면요. 이거 저 252페이지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252. 자, 252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법령에 255페이지 보면은 5조 포준국의 5조부터 그리고 14조 32조 64조인가 안전성 검사 그 다음 69, 70조 그 다음에 90조 검사 기간 91조 검사관 100조 검정기관이 그 시정명령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있죠? 찾아보세요. 법령. 예. 250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에 책에 113페이지가 있고요. 저번에 했습니다. 113페이지에 113페이지에 벌칙이 있었고요. 113페이지에 벌칙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앞에 10페이지입니다. 잘 되는 거 저 설명을 했습니다. 10페이지에 페이지도 그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48페이지가 있습니다. 48페이지 정리되어 있고 48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은 69조부터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정확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그 최근 자료니까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그러고 나서 앞에 벌칙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걸 했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그러니까 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만 한 거 찾아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그 80선입니다. 95페이지 보세요. 2번 문제예요. 공수상 분리관리 5조 포정국에 따른 행정명령에다 위반 시정명령이다. 3차 위반 시 포시정지 6개월. 이게 5점인 5든 3점인 5든 간에 돌아버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252페이지를 정확하게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50페이지를 가지고 5조, 14조, 32조부터 해가지고 이 선을 가지고 있고 69조, 70조 아까 48페이지 앞에 있었잖아요. 그까지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얘는 여기는 양이 작습니다. 근데 48페이지는 정확하게 풀로 한 페이지를 정하였거든요.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 놓든 두 문제 놓든 간에 아는 사람한테는 점수가 정확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미리 어제 아래 한 겁니다. 그래서 3차 위반이니까 포시정지 3차 위반이니까 여기 물어보는 거는 3차 위반 시 포시정지 6개월 기준이 되는 걸 물어봤습니다. 6개월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포시나 가장했을 때 6개월 포시정지가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답은 이건데
예? 그리고 답입니다. 그래 어떻게 적을 거냐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가투로입니다. 농수산 분지 관련된 가투로입니다. 1차 100, 200, 300 부과되는 대상 두 가지를 적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수산 분지 관리법 가투로 1000만원과 100만원짜리를 지금 갖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 LMO에 대해서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에서 1000만원이지만 나머지 품질 인증 보고라든지 이런 거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걸 지금 문제를 낸 겁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리고 100만원 알로는 양식시설을 가축 사육했을 때인지 95조, 85조, 75조 거짓 푸시 보고해라는데 안 했다. 이럴 땐 7만원, 15만원, 30만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100만원 알로에. 이걸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0만원, 200만원, 300원이니까 1000만원 알로에서 품질 인증 관련 보고 안 했어. 우수 포식품을 보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에도 보고 안 했어요. 그리고 1억 추적 관련 등록 한자로서 불이행했습니다. 등록 한자로서 불이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외에 모든 가투로 구성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지금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현정해가지고 앞에 10페이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책에 보면요. 이게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책이기 때문에 가장 자료가 잘 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페이지인가? 48페이지. 예, 48페이지에 법령이 있거든요. 그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벌칙은 39인데요. 40페이지입니다. 벌칙은 40페이지입니다. 예. 벌칙은 40페이지입니다. 이거, 가투로까지 해가지고 앞에 40페이지까지 해가지고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40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40페이지. 40페이지 보면은 가투로가 1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3점이냐 5점이냐 노는 건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수분사 2차에서. 그래서 지금 안 해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당스러운 파트고, 이걸 포기할 거냐. 왜냐면은, 수분사 2차에서는 법령이 25점, 30점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제 하는 상품성 평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산지경매상 상품성 평가 어렵게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 쪽에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될 파트가 상품성 평가입니다. 이거. 오늘 이제 이거 지도를 좀 한번 나갈 겁니다. 왜냐면 놓치지 말라고. 이거 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80선을 가지고 지금 상품성 평가를 나갈 겁니다. 여기 보면은 40페이지 1000만원 이하입니다. 금방 했는 거. 뒷페이지는 이제 250 뒷페이지 뒤 252페이지 뒤로 보면은 1000만원 이하가 있고 100만원 이하가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를 보니까 보세요. 73조 1항에 따라서 양식시설에 개나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일단 100만원 이하지만 7, 15, 30입니다. 그리고 75조에 따라서 지정예계에 보면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보고해라 했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강업자한테. 그러면 100만원 안 오는데 7, 15, 3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00만원 이하의 가투로입니다. 자, 가투로입니다. 그 다음 가투로를 보면은 아까 말대로 1, 2에서 7호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1, 2, 3, 4, 5는 뭡니까? 아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00만원이었습니다. 맞죠? 정했습니다. 1, 2, 5까지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그 다음 3차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 7호입니다.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포시를 하지 않았고, 유전자 변형에서 포시 방법을 위반했습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가투로입니다. 선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투로가 1, 2, 3, 4, 5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근데 6, 7호는요,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포시하지 않았고, 방법을 어겼습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100만원 알로는 아까 양식에 개 고양이 키웠어요. 그리고 보고했는데 보고를 안 했습니다. 양식시설 같은데, 지정회계에서. 그러면 7만원, 15만원, 3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대한 가투로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은 7억 이하 있고 7년 이하 있고 5년 이하 있고 3년 이하 있고 1년 이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선을 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7년 이하는 유전자의 그 지수를 한 거예요. 7년 이하고 기름을 고의로 갖다 놓으면 5년이고 그 다음에 가실기름이든 금사 같은 거 쌩가스요. 그러면 3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년입니다. 2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까 수산물 유통법에는 2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트로가 있잖아요. 얘들은 이제 가트로 기준은 그 다른 게 없어도 이 다른 법에는 다 기준이 1년입니다. 자, 가트로 볼게요. 제가 오늘 지금 저 10일날 하면서 산지 경매사하고 수분사 파이팅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은 지났지만 수분사 하시는 분들이 산지 경매사에 대해서 왜 하냐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산지 경매사는 수분사를 위해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이번에 책에서 저도 부담하지만 한 90% 이상이 맞았고 저는 이제 마음을 놓는데 이 산지 경매사와 수분사는 동일한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수분사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수분사는 이 수분사를 따고 나면은 고용에 대해서 취직을 한다면 고용에 대해서 필수가 아닙니다. 수분사를 고용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협회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지 경매사는요 고용합니다. 고용하다는 말은 뭡니까? 인면한다. 인면이죠. 인면한다 되어 있습니다. 머스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그렇게 설명했는데 수분사에 아주 취직이 안 되고 하니까 이거 왜 따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조금 후회를 나중에 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수분사들을 따라고 그래서 요번에 우리 수분사 이기들을 그 사무총장이라든 재무사들이 다 따라왔더라고. 마음이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부산을 만나보니까 그 친구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지 경매사가 또 이래입니다. 일을 하고 나서 얼마나 다양한 어떤 그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산지 경매사는 제가 굉장히 우리 그 수분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친 분들은 2년 있다가 따야겠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말을 안 믿고 아는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입니다. 자, 이사를 준비하는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수산물 원산지법입니다. 법령입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가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산지 경매사의 포인트는 수산물 유통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게 지금 저 수분사 2차의 법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벌칙은요 7년, 5년, 3년, 1년 가태로 1000만원 그리고 가태로 100만원입니다. 금방 했듯이 원산지법은요 7년, 10년 그리고 1년입니다. 보통. 그리고 나서 가태로가요 물론 1000만원 날로도 있고요 그래 500만원 날로도 있습니다. 올해도 나왔지. 500만원은 교육이죠. 교육을 안 받으면 30, 60,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태로. 그리고 이 가태로는 여기도 가태로가 있지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원산지법에 가태로가 있지만 기준치가 1년입니다. 기준에 대한 1년치 위반입니다. 그런데 수산물 유통가격안전부가 수산물 유통법의 가태로는요 2년이 기준입니다.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유통가격안전법의 법칙을 보면요 3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년이 있습니다. 1년이 있고요 가태로도 있고 가징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태로도 있습니다. 자, 유통법 원산지 법령도 역시 가태로도 있지만 가징금이 있습니다. 간접하게 3억이 초과를 못하죠. 구간별로. 이번에 수분사 2차 반드시 준비해라 그랬고요. 유통법에도 보면 3년이 있고요 2년이 있고 1년이 있습니다. 벌칙이. 그리고 나서 가태로가 있습니다. 역시 가태로는 2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 유통가격안전법의 가징금은 중도면인 도매시장법인 하도 안 나왔으니까 도매시장법이라고요. 시장 도매인입니다. 도매인은 가징금은 1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도매인은요 1천입니다. 자, 여기 가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법의 가징금도 있습니다. 가징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유탄장이 가징금 때립니다. 1억입니다. 1억 초과 못합니다. 원산지법에는 3억이고 이거 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유통법에는 1억이고요. 여기에 가징금도 1억입니다.
근데 중도 민원에 있는 건 일천이죠. 근데 이 가진금은요,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산지 위판장한테 가진금만 때립니다. 나머지는 가진금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태료 기준은 2년치입니다. 유통법은 유통가격안전법이나 수산물유통법은 가태료는 2년입니다. 자, 요번에도 시험 나왔습니다. 2년입니다. 자, 이 선을 먼저 꺼주셔야 됩니다. 본명은 꺼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3억이라 그랬습니다. 3억. 물론 얘 가진금의 횟수는 뭡니까? 이 가진금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 5배 금액을 받겠다. 다음은 3억 초과 못한다. 이런 느낌. 예, 이런 식으로 봐주시고요. 2년이다. 예. 그리고 특이하게 유통가격안전법은 2년이지만 2년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수산물 유통가격안전법에서는 3문제 나옵니다. 3문제에서 4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 7점이 나왔고 8점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기에 10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산물 유통법이 그만큼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10점이다. 근데 이제 물론 준비해야 될 거는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0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산지법에서 5점에서 7점 거의 뭐 나오고 10점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10점에서 15점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법령문에도 25점에서 30점이 나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각 이제 수분자 2차를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자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오늘 시험 볼 때 헷가닥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헷가닥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고 나니까 이제 정립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7호 3일이 있고요. 원산지법에는 7년, 10년, 1년이 있습니다. 2년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2년이 있어요. 2년이. 특이한 겁니다. 이제 법 체계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법에서 지금 여기서 보세요. 이제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를 했죠. 4번 문제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부과입니다. 자, 97페이지입니다. 80선. 5만원 이상 1000만원입니다. 여기 있죠. 이 위에서 보면 아까 전에 나머지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00만원이고 LMO 관계에 대해서 거짓 보고라든지 포시 위반 그리고 나서 포시 잘못했다 이럴 때 뭡니까 5만원에서 1000만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문제가 지금 이 내용이 문제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시를 하지 않고 방법을 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대상에 무조건 적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배점이 뭡니까 5점입니다. 5점. 그러면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5점의 배점인데 얘 두 개 대상 해가지고 두 개 유인자 배냉 농수산물을 포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유인자 배냉 수산물의 포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거 두 개 적고 나 5점 받았다고 박수 치고 나옵니다. 합격했다고. 근데 다른 사람 2차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기준입니다. 상대적입니다. 물어보는 건 보세요. 이하에 부과되는 구중을 설명하시오 했어요. 그러면 설명은 이 대상을 적은 거지 결과만 적은 거지 설명은 안 했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가토로 일반 기준 1년간 같은 행위 이런 걸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상 최소화 부과 기준 같은 거 이게 설명이에요. 2차는 물어본 데서 그것만 달랑 적어서 5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얘 진도점에서 3점밖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떨어지는 사람은 요것만 적고 놓은 사람은 됐다고 박수치고 놓았는데 58점 59점은 떨어집니다. 왜?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설명해 하시오가 되기 때문에 배점이 5점입니다. 그럼 나머지에서 1점, 2점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베이스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관계된 LMO 56조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면 가태료로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LMO로 설명할 것인가?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유인자 변형에 대한 원래 유인자 변형에 대해서는 벌칙이 있다.
이제 벌칙이 있다. 그리고 또 유인자 변형이 잘못했으면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태료도 있더라. 근데 네가 물어보는 거는 가태료다. 근데 벌칙은 지금 거짓 혼동했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고 1억 이하의 벌금이 되더라. 이런 말도 적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태료라는 것은 그 단순한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어긴 사항에 대해서 놓았지 않았냐. 그래서 가태료다. 뭐 그런 내용까지는 못하도 일반 행정 질서를 어긴 거다. 지금은 가태료에 대해서 질서 위반 구제법에 적용되더라. 그것까지는 못 적어도 적으세요. 지금 하나 적으십시오. 2007년 7월 1일부터 가태료의 일반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 위반 구제법이 있습니다. 질서 위반 구제법이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이게 이제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질서위반 구제법을 하는데 제가 듣고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참조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가태료를 때릴 때는 그 사실만 보고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류로 다 끝났어요. 그게 비송사건 절차법이었습니다. 지금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아니고요. 질서위반 구제법에 따라가 정식 재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겁나는 게 질서위반 구제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하고 일단 오늘 이거 끝낼게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외우십시오. 이제 그래야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거 뭐냐면 제가 법을 전공한 게 아니고 이런 법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앞뒤 베이스가 깔린다는 겁니다. 그까지는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질서위반 구제법 가태료 위반법입니다. 질서위반 구제법입니다. 이 동네면 이건 내가 다 바꿔준다. 다 바꿔줘. 질서위반 구제법입니다. 위반 구제법. 가태료 위반법입니다. 일반.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재량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태료를 때렸는데 그 당시에는 비송을 했습니다. 서류로 다 끝냈습니다. 근데 왜냐면요, 1조가 목적이 있고, 뭐 2조가 있고, 목적이 있겠죠. 3조 있고, 4조인데, 5조가 6조,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5조, 가태료를 공무원이 때리려면요, 고의 가실을 요합니다. 옛날에는 고의 가실이 없어도 사실 가지고 때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 국민이 고의 가실을 공무원이 입증해야 됩니다. 소송 들어가면 무조건 접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증거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6은요, 6조인가, 위법성 추정입니다. 추정이 필요합니다. 추정이 필요하다. 이거 뭐냐면요, 국민이 가태료 대상에 위반을 했으면은 내가 그걸 함으로써 내가 위법이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 인식을 누가 하냐? 공무원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전제가 깔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요, 가태료에 대한 거지만, 이 고의가실 위법성 추정을, 위법성 입증 추정인가, 이거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행법 총칙을 가져온 겁니다. 행법 총칙 이론을 가져온 겁니다. 그만큼 지금 가태료가 그냥 공무원이 못 때립니다. 그래서 소송에 지금 들어가면은 거의 공무원들이 70~80%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그 가태료 옛날식으로 때려버렸으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지금 이 A 공무원이 있어요. 모르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민원이 있죠. 국민이 있죠. 위반을 했어요. 어떤 법을. 위반했으면 이 사람한테 일단 1차는 먼저 부과를 하겠죠. 너 위반했기 때문에 가태료 내리십시오 하고 때립니다. 날리면 국민이 할 수 있는 대응이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쌩 깐다. 2번, 그래, 내가 오늘 그거 사업하고 또 내일도 사업하니까 매일같이 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적을 신경 안 되지.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가 지금 통지받고 60일인가 받을 겁니다. 3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납부했으면 끝납니다. 끝! 엔드입니다. 이의제기를 하고 쌩 간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이 2개를 가지고 자기가 손을 털니다. 털고 원래 가태료 때리는 것은 군인이 있잖아요. 이 군인의 주소지에 때립니다. 주소지에 때립니다. 주소지에 때립니다. 그건 위반지가 아닙니다.
위반은 서울에서 했는데 주소가 지금 제주도다. 제주도에 가야 됩니다. 공무는 물론 서울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 공무는 주소지에 지방검찰청에 들어갑니다. 지방검찰청의 관할에 이첩을 합니다. 이첩을 하면 검사가 달아보겠죠. 검사가 달아붙으면서 검사가 원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소지에 있는 국민이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와 피고가 대심을 하면서 판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심구조 정시재판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뀐 게 질서위반 구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까지는 몰라도 이 가토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2007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근데 제가 그까지는 알면서도 못 적었습니다. 근데 이걸 알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쌩 까면은 바로 넘깁니다. 예제계도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절차. 물론 이 법에서 완벽하게 아직 법이 안 돼 있으면은 비송에 따릅니다. 다르지만 이렇다. 그 정도까지로 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대로 고의가심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추정이 돼요. 내가 했는데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공무원이 입증합니다. 입증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같이 아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토를 때려야 되는 대상이 됐으면요, 서류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이런 걸 동의받아서 다 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패소를 안 할 거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 공무원은 이 검사하고 같이 원고가 돼가지고 검사한테 다 서버를 해줍니다. 주석해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바뀐 게 이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우리가 법을 아는 사람들이 25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52페이지 보면요, 포준구역을 어겼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을 이제 전공 안 하신 분들은 250페이지입니다. 벌칙도 받고요. 여기 보면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은 이제 5조 포준구역입니다. 포준구역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행정처분을 먼저 때립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은 포준구역 위반했으니까 의무사항을 누락했습니다. 누락. 자, 그 다음에 포준구역이 아닌데 아닌 것을 지금 포시했습니다. 자, 누락 아닌 거 포시했어요. 그 다음에 생산 곤란했어요. 그 다음에 내용물과 다르게 포시했어요. 다르게 포시. 그러고 나서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자, 누락했어요. 그 다음에 누락했으면은 시정명령을 때리네요. 먼저 1차가. 그 다음에 1월 3월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포준국이 아닌데 했으면 역시 동일합니다. 시정명령 1월 3월입니다.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이 곤란해요. 그 다음 포시 정지를 6을 때립니다. 그러고도 또 걸리면은 포시 6개월이니까 그 다음에 없네요. 포시 정지 6개월. 그 다음 다르게 포시했어요. 1, 3, 6월이네. 그죠? 포시 정지 6개월입니다. 자,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행정처분을 받고 열심히 또 사업을 합니다. 사업자가. 근데 갑자기